겨울은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본부의 박동창 회장은 저서 맨발 걷기의 기적에서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쉬게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 맨발 걷기는 여름보다 효과가 10배나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36.5도의 체온과 바깥 영하 온도와의 큰 차이 때문에 발바닥의 혈액순환이 오히려 좋아지는 혈액 바이패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맨발 걷기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장과 사전 워밍업을 철저히 하고 걷기를 마치고서는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눈이 내리거나 땅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에도 왜 맨발 걷기를 계속해야 하며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겨울에는 당연히 추우니까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겨울철에 얼음장 같은 지면과 칼 같은 바람에 맞서 맨발로 나가기엔 너무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일부 언론 기사에도 이런 꾸준함을 언급하며 겨울철 맨발 걷기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전 60대 여성이 십수년 고생하던 무릎관절염이 맨발 걷기 한 지 2달 만에 크게 호전됐다. 그러나 곧 이어 겨울 3개월 동안 추위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지 않았더니 다시 무릎에 질환이 도졌다. 봄이 되어 맨발로 걸었더니 무릎 통증이 다시 나아졌다. 추운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맨발로 계속 걸어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70대 여성은 등과 손가락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는데 파쇄석 자갈길을 맨발로 30분을 걸었더니 다음날 40도 정도밖에 굽혀지지 않던 등이 90도까지 굽혀지고 손가락이 굳어 잘 지워지지 않는 주먹이 쥐워지는 경험을 했다. 그 이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하루라도 맨발로 걷지 않으면 다시 등과 손가락 뼈들이 굳어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맨발 걷기 운동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운동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하루라도 맨발로 걷지 않으면 우리 몸의 건강한 생리적인 상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매일 맨발로 걸어야 한다. 효과를 아는 사람들은 추운 날씨라도 맨발로 걸으며 서로 응원하고 독려한다. 겨울철 비바람 속에서는 물론 앞으로 닥쳐올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맨발로 겨울을 넘다 보면 많은 에너지들이 쏟아진다. 신던 두툼한 양말들이 바닥에 두 군데 구멍을 내어 구멍 양말을 만들어 신기도 하고 덮어선 바닥을 잘라서 걷기도 한다. 겨울철 맨발로 뛰는 총 천연색 구멍 양말의 향연이다. 또 더 추워지면 양말 속 발등에 핫팩을 넣고 걷는 방법이 있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이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방법들이다. 눈이 오면 슬리퍼를 신고 나가 300m는 맨발로 걷고 300m는 슬리퍼를 신으며 교대로 바꿔가며 걷는 방법이 있다. 눈 묻은 발로 슬리퍼를 신으면 체온으로 눈이 녹으며 순간적으로 발바닥이 덮여진다. 그 따뜻한 촉감은 눈밭 속 맨발 걷기의 또 다른 묘미다. 엄동설한 속에서도 맨발 걷기로 건강한 겨울나기가 가능하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야생동물처럼 강인하게 한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혹한을 이겨내고 더 젊어지는 자신도 발견할 수 있다. 위 내용처럼 꾸준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다시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끊임없이 실천하셔야 봄과 여름에 부단히 노력했던 그 과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꾸준히 하셔야 하는데 특히 겨울에 맨발 걷기를 왜 해야 하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수 유전자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스트레스 관련해서 생명체들이 세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많은 연구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얻어졌냐면 모든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체의 세포에 적절한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오히려 면역력이 70% 올라가고 각 세포 고유의 생존 회로가 더 강력하게 작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받으면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장수 유전자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절히 받으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70%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우리 인간이 적절히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위, 더위, 배고픔입니다. 먼저 배고픔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리가 적절하게 배고파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고 세포가 더 생존하고자 하는 힘이 강력해져서 더 건강해진다는 것인데요. 요즘 건강관리로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말하자면 우리 몸에 배고픔이라는 스트레스를 잠시 동안 주어서 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활성화하도록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치유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111식의 저자 나고모 요시노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양을 계속 섭취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오히려 공복 상태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몸이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우리 몸에서 장수 유전자가 발현되며 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치유 능력이 생긴다. 111식의 저자 설명대로 요즘은 밥을 굶는 세상도 아니고 밥을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 혈당이 넘쳐 성인병이 생겨나는 시대로 가고 있으니 한 번쯤 우리 몸에 배고픔을 주어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 대해 설명하자면, 적절한 추위가 주어지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 면역력이 올라가고, 짧은 시간에 적절한 더위가 주어지면 그것 또한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한겨울에 집에서 냉수마찰하면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기 안 걸리는 비법으로 주변에 냉수마찰을 권하는 어른들도 계셨습니다. 암 환자분들도 몸을 항상 따뜻하게만 하는 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추위를 몸에 주는 것이 오히려 치유하는데, 면역력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맨발 걷지 말고 냉수마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맨발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합니다. 겨울에 찬 땅에서 맨발 걷기만으로 충분히 냉수마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온몸을 차게 하지 않아도 되고 발바닥만 해도 냉수마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땅과 접지되어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건강 효과는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증가되면 건강한 세포가 염증과 싸워 염증이 치유되고, 암세포와 싸워 암이 악화되지 않게 하거나 치유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운동. 맨발로 걷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각 관절을 돌려주는 준비운동을 해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체온이 떨어져서 근육이 뭉쳐있기 때문에 아침 세수를 하다가도 목에 담이 오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이게 다 몸을 충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인데요. 안 그래도 찬 땅 바닥을 밟아야 하는데 몸이 더 경직될 수가 있으니 걷기를 하기 전 스트레칭과 간단한 움직임으로 몸을 풀어준 후 걸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 두 번째, 안전. 항상 1m 앞을 주시해야 합니다. 맨발로 걷기 때문에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지역에 유리 조각이나 금속 조각 등이 없는 안전한 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스팔트보다는 황토 흙길을 걷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돌이나 울퉁불퉁한 표면, 유리 파편 등으로 인해 발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는 자연 환경에서 맨발로 걷는 운동으로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걷기 때문에 바닥에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 세 번째, 체온 유지. 발목 토시, 내복을 입고 두툼한 방한복을 입는 게 좋습니다. 옷은 최대한 기온과 날씨에 맞게 입어주셔야 합니다. 두꺼운 패딩 하나 입으셔도 좋지만 걷다 보면 땀이 나면서 올라간 체온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얇은 옷 여러 겹을 입어서 상황에 맞게 벗고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 네 번째, 발 동상 주의. 손끝 발끝은 겨울철 동상의 위험성이 높은 신체 부위입니다. 그 이유는 인체원리학 때문인데요. 신체가 추운데 노출이 되면 우선 심장을 기준으로 따뜻한 열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이는 온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끝 발끝처럼 말초신경계는 혈액의 양과 열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 동상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되거나 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맨발로 걷기를 한다면 반드시 발가락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많은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께서 발등을 덮는 커버를 착용하거나
양말이나 덧신에 구멍을 내어 신곤하시는데 건강한 분들에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족냉증을 앓으시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겐 다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싱 양말이나 어싱 신발 같은 시중의 제품을 사용하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은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으며 국내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서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 5번째, 맨발 걷기가 다 끝난 후 씻을 때는 찬물로 씻어야 합니다. 종종 추운 날씨에 바깥 활동하신 후 춥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에 바로 추운 부위를 담그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추운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저체온 동상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 뜨거운 물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 얼어붙은 신체 조직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온도를 올려주시면서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추우셨거나 몸이 얼었다면 따뜻한 방이나 장소로 이동해 시간을 두면서 체온을 조금 올리신 다음에 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추운 날씨에 차가운 물로 씻으려면 참 곤욕이겠죠. 또한 지자체에서 설치한 수도시설도 겨울철 동파로 대부분 잠금 장치를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간단히 물티슈를 준비해 가서 간단히 발을 닦은 후 집에 와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씻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와서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발크림이나 바셀린 등을 발라서 항상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맨발 걷기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갱년기가 오면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해 맨발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맨발 걷기 2달 정도 하고 난 뒤로 깊은 숙면을 취하면서 거의 매일 맨발 걷기에 빠져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추워지면서 맨발 걷기를 조금 게을리 하였는데 겨울철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 공부하면서 다시금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도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